이야기 중국사 3. 이야기 중국사 세 권은 기원 1100년경 남송의 몰락과 원나라의 건국으로 시작하여 현재 중국의 흐름을 다루고 있다. 남송 토벌군을 이끌고 철군한 쿠빌라이는 동몽골의 개평에 정착하였다. 먼저 철군한 몽케칸의 직속 부대는 몽케칸의 영구를 호위하여 몽골의 근거지인 카라코룸에 도착하여 그곳을 지키고 있던 몽케칸의 동생 아리크부가와 합류하였다. 이로써 몽골에는 두 개의 중심 세력이 형성되었는데 개평의 쿠빌라이와 카라코룸의 아리크부가였다. 이들은 서로 대립하여 후계자 자리를 다투었다. 그러나 중국 화북 지방을 장악한 쿠빌라이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후계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기선을 잡아 자기 당파로 인정되는 유력한 왕후들을 개평으로 불러 쿠릴타이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칸에 추대되었다. 칸으로 추대된 쿠빌라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몽골의 칸은 중국 황제를 겸한다고 해석하고 연경을 수도로 정하여 이름을 대도로 고치고 연호는 중통으로 바꿨다. 후계자 싸움에서 승리하여 칸의 자리에 오른 세조 쿠빌라이는 1271년 나라 이름을 대원으로 고치고 1279년 남송을 멸망시켜 중국을 통일함으로써 일찍이 유례 없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원대의 사회에는 몽골인, 색목인, 한인, 남인의 네 계급이 존재하여 민족 차별이 엄격하였다. 각종 국가기관의 장은 반드시 몽골인이 차지하였고 차관급은 색목인이 임명되었으며 한인 남인은 간부직에 등용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한인의 계층에는 단순히 한족만이 아니라 금나라 치하에 있었던 한족 거란족 여진족들도 포함되었다. 남인은 남송 치하에 있던 한족을 일컫는 말로 최하위 계급으로 인정되었다. 쿠빌라이가 죽은 뒤 그의 아들 성종 이 제위를 계승하고 성종이 죽은 다음에는 그의 형의 아들 무종 이 제위를 계승하였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무종이 동생 인종을 황태제로 세워 제위를 물려준 것이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인종은 형의 아들을 제쳐놓고 자신의 아들 영종에게 제위를 물려줌으로써 형의 유지를 어긴 셈이 되었다. 인종의 뒤를 이은 영종은 조정 중신들 사이에 자신의 제위에 대한 이론이 많아 바늘방석처럼 불안하다고 느낀 나머지 불사의 열을 올려 현실을 도피하려 하였다. 이 같은 사정으로 조정이 곤란에 빠지고 재해가 잇따라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자 대신들은 이 같은 재해는 모두 황제가 부덕한 탓이다라고 하여 비밀리에 무리를 모아 영종을 살해하고 태정제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였다. 태정제는 제위 4년에 죽고 1328 황태자 천순제가 그 뒤를 잇게 되었는데 이때 천순제의 나이 겨우 9세였다. 그러자 제신들 간의 동요가 일어났고 이 틈을 노려 무종의 아들 투크테무르 도첩목이 각 군대를 일으켜 대도로 들어오자 천순제는 도망쳐 행방을 감추었다. 대도로 들어온 투크테무르는 자신이 제위에 오르지 않고 그의 형을 맞아 황제로 옹립하니 이가 세조로부터 제8대제인 명종이다. 명종은 자신의 황제 즉위에 공이 큰 동생 투크테무르를 황태제로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해 이 황태제를 궁으로 불러 만난 뒤 급사했다. 문종은 제위 3년에 죽었는데 그는 임종 때 자신의 아들을 제쳐놓고 형 명종의 장남인 순제에게 제위를 전한다는 유조를 남겼다. 그러나 당시의 실력자인 엔테무르는 문종의 유조를 무시하고 순제의 동생 영종을 즉위시켰다. 민족적 억압 정책은 중국 봉건 왕조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지만 원나라 때만큼 타민족에 대한 억압이 심했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인들의 반란은 순제 즉위 15년경부터 양자강 유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반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끈질겼다. 한 곳의 반란을 진압하면 곧바로 다른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왕조의 말기적 증상을 예고하는 듯하였다. 원나라 말기 반란의 도화선이 된 것은 백련교,
백년교는 불교의 일파로서 동진의 승려 회원이 창시하였다. 그 후 만이교의 영향을 받아 민읍을 믿고 천태의 교회를 받들어 염불 참회와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종교로 발전하였다. 원나라를 타도하고 명나라를 세운 태조 주원장도 젊었을 때는 백년교 신자였다. 지정 11년 1351 한산동을 수령으로 하는 유복통의 무리들은 마침내 반란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들은 백마를 잡아 천지신명께 맹세를 올리고 송왕조의 부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송왕조는 화덕으로 천하를 다스렸기 때문에 왕조를 상징하는 빛깔이 붉은색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붉은 수건을 머리에 둘렀기 때문에 홍건군이라고 불렀다. 명의 창시자 주원장은 안위성 봉양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 목동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17세 되던 해에 기근과 악질이 유행하여 부모 형제를 모두 잃게 되자 그는 환각사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그러나 환각사에도 식량이 부족하여 승려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형편이었다. 주원장도 탁발승이 되어 이곳저곳을 방랑하면서 그날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3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면서 각 지방의 지리와 풍습을 알게 되었고 백성들의 고통도 체험하였다. 방랑 생활을 마치고 환각사로 돌아온 주원장이 목탁을 두드리던 어느 날 반란군의 함성이 들려왔다. 한산동 유복통 등 백년교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에 호응하여 곽자흥이 호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주원장은 이때 환각사에서 나와 곽자흥의 군대에 참가하였다. 이때가 지정 12년 1352의 일로 주원장의 나이 25세 때였다. 곽자흥군에 참가한 주원장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 곽자흥의 양녀를 아내로 삼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곽자흥의 양녀는 원래 마모라는 사람이 어디선가 유괴하여 곽자흥에게 팔아넘긴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저 마씨라고만 불렸을 뿐 본성은 확실치 않다. 이 마씨가 나중에 주원장의 어진 부인으로 내조의 공이 컸던 마황후이다. 1348년 절강의 방국진 이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차례로 반란이 일어나 1351년에는 간호에 의해 황하의 개수공사를 시키던 백년교도인 홍건당이 봉기했다. 홍건당에서 두각을 나타낸 주원장이 기타 반란자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화남을 통일해 1368년 남경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명나라를 건국하였다. 명의 북벌군에 쫓겨 북쪽으로 도망친 원의 황태자는 막북 지방에 나라를 세웠는데 역사상 이 나라를 배원이라 부른다. 북원은 그 후 200년 동안 존속하였으나 중국 왕조로서의 원나라는 사실상 지정 28년 1368에 완전히 멸망하였다. 남경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태조 홍무제가 곧바로 파견한 북벌군은 출진한 지 8개월 만에 원나라 수도 대도 북경을 함락함으로써 홍무제는 명실공히 중국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그 후 20여 년의 동정 서벌 끝에 확장된 명나라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대만을 위시하여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한 지역과 남쪽으로는 남중국해의 도서, 서쪽으로는 바라시호, 북쪽으로는 대막, 고비 사막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미치고 있었다. 홍무제는 세금을 경감하고 면세를 실시하였다. 특히 수리 사업에 주력하여 생산을 장려하고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폈다. 홍무제는 또 이민에 의한 황무지의 개간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개간 정책은 20여 년간 끈질기게 추진한 끝에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기록에 의하면 홍무 원년으로부터 25년까지의 경지 면적이 5,700만 헥타르였는데 이 가운데 거의 50%가 개간에 의한 토지였다. 창고에 보관된 양곡도 2배 가까이 증가하여 2,200만 석을 상회하였고 각 주현의 곡물 창고는 모두 가득 찼다. 명의 쇠퇴와 청의 건국. 영락제가 만주의 여진족을 복속시킨 후 그 세력을 분산 약화시키기 위하여 건주,
해서, 야인, 야인의 세 개로 분할하여 통치하였다. 건주와 해서는 지명이지만 야인이란 미개인이라는 뜻이다. 건주 여진은 주로 요동의 산간 지방에 거주했다. 그 수장은 명나라로부터 건주위의 지휘사로 임명받아 건주위에 소속되어 있는 여진족을 다스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사는 명예 호의적이었고 생활 양식도 중국풍이었다. 명나라 만력 20년 1592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는 구원군을 파견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와 군량의 지출 등의 국력을 기울이다 보니 여진족의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이 틈을 노려 건주위에 소속되었던 여진족의 영걸 누르하치가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누르하치의 등장은 여진족의 영웅 아골타가 세운 금나라 1115 물결표 사인 1234 가 멸망한 지 약 300여 년 후의 일로 그는 여진 각부를 통일하여 만주족을 형성한 후 마침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왕조를 창업하는 기반을 다졌다. 만주족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선진 시대에는 숙신, 수당 시대에는 말갈, 5대 이후는 여진이라 불리다가 명나라 후기부터 만주족이라 불리게 되었다. 누르하치는 만력 11년 1583 군사를 일으켜 건주 여진에 속해 있는 오부를 토벌하여 만력 17년 1589 에는 모두 항복시켜 건주 여진의 세력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해서 누르하치는 북쪽의 해서 여진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였으며 그 후 명나라와의 통상을 통하여 더욱 국력을 충실히 다졌다. 누르하치는 이미 일개 지방의 영주라기보다 제국의 주인이 되겠다는 결의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다지고 있었다. 그리고 건주 여진의 이름을 만주로 개칭하였다. 여진족에서 새로운 만주족으로 바뀐 것이다. 누르하치가 이렇게 요동 지방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무렵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명나라에서는 조선에 원병을 보내고 그에 따른 군량과 군수물자의 보급 등에 주력하다 보니 누르하치의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임진왜란이야말로 누르하치에게 있어서는 천재이루의 호기가 아닐 수 없었다. 만력 44년 1616 1월 누르하치는 해서 여진의 대부분을 통일하고 요령성 신빈현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라 이름을 김이라 칭하였는데 역사상으로는 후김이라 칭한다. 이때 누르하치의 나이 53세였으며 연호를 정하지 않고 자신의 호를 천명이라 칭하였는바 이것이 그 후 연호처럼 사용되어 천명원년 5년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물론 이 당시의 누르하치는 중국의 일개 할거 정권에 지나지 않았다.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운 다음 해에 명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무순을 공격하였다. 무순의 공략과 함락에는 누르하치가 창시한 팔기군이 맹위를 떨쳤는데 그 후 팔기 제도는 청나라 군사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누르하치가 죽은 것은 명의 천계 6년 1626 이고 그의 8째 아들 홍타시가 누르하치의 뒤를 이으니 나중에 청나라 태종으로 중국을 통일한 인물이다. 홍타시가 즉위한 다음 해인 천계 7년에 명나라 천계제가 죽고 그의 동생 주유검이 즉위하니 그가 사종숭정제로서 사실상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이다. 천계제의 죽음으로 일세의 권력을 뒤흔들던 환관 위충현이 체포되어 자살하였다. 이때부터 명나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내후외환에 직면했다. 한쪽에서는 후금의 홍타시가 중국 본토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나 명나라는 결국 내후외환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되었다. 청의 태종 홍타시는 우리나라 역사상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인물이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범하였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말하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다. 점점 국력이 약해지던 명나라는 1644년 이자성의 난으로 인해 급속도로 쇠락한다. 이자성은 시안, 개봉,
낙양을 점령하고 뒤이어 북경에 입성해 스스로 황제를 칭하였다. 청나라는 산해관에서 오삼계의 50만 명나라군 때문에 진격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자성의 난을 들은 오삼계가 청나라에 투항하고 연합해 오삼계의 정병 4만 명을 포함한 18만 명의 도르곤 군대가 이자성을 격파하고 윈난성 왕이 된다. 중국 북부 후베이성으로 도망갔던 이자성은 1645년 그곳 주민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로써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대부분 장악했다. 명나라가 중원에서 밀려난 뒤에도 1644년 홍광제가 난징에서 사가법 등에 의해 옹립되어 남명으로 이어져 청나라에 대한 대립과 저항을 계속했으며 뒤이어 정지룡 등에 의해 두 대황제 육무제가 올라 각지에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의군이 일어났다. 타이완에서는 육무제를 옹립했던 정지룡의 아들 정성공이 정식 왕국이 일어서 명나라 부흥을 일으켰고 1673년에는 투항했던 옛 명나라의 장수 오삼계가 상가희, 경계무와 함께 윈난성, 정남성, 푸젠성에서 3번의 난을 일으켰다. 그러나 1662년 남명의 마지막 황제 영력제가 오삼계에 의해 살해당하고 1678년 오삼계는 병사했고 1681년 오삼계의 손자 오세번도 강희제 공격으로 패퇴하여 3번의 난은 진압되었으며 타이완의 정시왕국도 1683년 강희제에게 정복되었다. 강희제 이후 옹정제 걸륭제까지 세 대에 걸쳐 주변 각국을 침공 정복하여 직접 지배하고 조공국, 조공국으로 삼아 일대 전성기를 이루었다. 3대에 이은 청의 전성기를 강건성세, 강건성세라고 한다. 그러나 걸륭 말기부터 100년, 천리의 난을 계기로 청제국은 점차 쇠퇴하였다. 한편, 걸륭제 즉위 시기에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은 1792년 메카트니 사절단을 시작으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 문호 개방을 권유하였으나 오직 광저우만 개항되었을 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 초중기에는 공행무역만이 실시되었다. 19세기 무렵에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아편무역을 시작하지만 이러한 아편무역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은 유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영국계 동인도 회사가 삼각무역을 실시했으나 피해를 입은 청 제국에서 엄금론을 펼치며 임칙서를 무역항에 파견하고 아편을 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영국은 아편 전쟁을 일으켜 승리했다. 1842년 난징 조약으로 홍콩은 99년간 영국에 임대되었고 상하이 등 5개 항구가 강제 개항되었다. 이후 청에서의 이권 확보를 위해 서구 열강들이 쇄도해오면서 청 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난국을 맞는다. 이 책의 후반부에는 순원과 장제스 그리고 마오쩌둥의 이야기가 나온다. 상당히 길고 긴 이야기라 대강 흐름만 정리한다.